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피디입니다. 형님, 유튜브를 보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책을 내셨어요. 예, 제가 모처럼 책을 냈습니다. 네, 이렇게 책 얘기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좀 못하시는 얘기 있잖아요. 더 좀 해주실 얘기. 우리가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 네, 이야기 좀 해주세요. 사실 또 되게 안타까웠던 게, 많은 전문가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엄정하게 얘기하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게 뭐야? 통계 그래프? 그렇지. 어. 바로 그게 문제야. 그래서 저희도 가끔 이제 많은 전문가들 우리 여의도맨션에 모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 저한테 꼭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박 교수님, 출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그래프랑 이런 거 좀 사용하고 싶은데 그런 거 지원됩니까? 해. 그럼요, 됩니다. 하고 모셔. 그러면 제가 그분들 중에서 어떤 그래프나 어떤 통계는 죄송하지만 요거는 좀 빼주시는 게 어떨까요? 부탁드린 적도 없다고 할 수는 없어. 없다고 할 수는 없어.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왜곡하고 변조도 있어. 아. 여기서 말하는 변조라는 게 없는 사실을 조작했다는 게 아니라 시각화로 이렇게 이해되도록 유도했다. 이게 되게 적합한 표현인 것 같아요.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전문가가 그래프와 통계까지 제시하면서 얘기하는 사실들은 우리에게 더 큰 설득력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 그 이유가 왠지 알아? 왜죠? 이게 우리 책에서도 제가 써드렸어요. 제가 뭐라고 썼느냐. 예를 들어서 어느 제약회사가 면역 기능 강화를 위한 신약을 개발했는데 임상실험 결과 감기 발생률이 몇 %에서 몇 %로 크게 줄었습니다.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객관적인 사실로 썼을 때와 그리고 그게 아니라 시각화했었을 때 그래프로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우리 사람의 뇌는요, 이미지를 6만 배 빠르게 처리해. 이미지를. 그러니 여기 그냥 앉아서 저희가 신약 개발했는데요, 이게 이렇게 좋은 성과 냈습니다 말로 했을 때보다 우리 뒤에 전자칠판에다가 딱 띄워놓고 딱 얘기하면 그게 우리 머릿속에 6만 배 커집니다. 이게 약간 진화의 산물이 아닌가 싶어요. 어떤 의미로? 뭐 사냥할 때 눈에 보이는 뭐 그런 거 생존을 위해서. 그렇네, 그렇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시각적으로 인포그래픽이라고도 하고 이미지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전달했었을 때 더 확신을 갖게 되고 더 뭐랄까요, 그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강렬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렇지. 여기에 대해서 2016년 영국의 리즈 대학의 헬렌 케네디 교수 연구팀에서 그렇다면 왜 데이터를 시각화했었을 때 우리가 더 이렇게 확신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4가지 관행들이 있다는 사실을 규명해서 보고를 한 적이 있어. 어떤 거냐? 첫 번째, 그래프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2차원 평면 내지 3차원 평면을 사용해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버드뷰라고 하지? 예, 버드뷰. 위에서 이렇게 쭉 내려다보는 거. 마치 신의 시선처럼 조망을 하는 느낌을 주다 보니까 내가 이제 그 바닥 다 알았어. 이런 인상을 준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료를 볼 때 우리가 내가 지금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체크하고 보고 있는지를 더 면밀히 체크해야 되는 거지. 객관적인 자료 가지고 내가 봤으니까 난 된 거야, 이렇게 하시면 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프를 깔끔한 레이아웃이나 객관적인 분위기로 만드는 이 자체가 마치 순수함, 그 다음에 뭐라고 하지? 정직함. 정직함. 이런 것들까지도 쭉 이어지게 만든다는 거야. 그런 가치를 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지. 자, 그런데 그런 깔끔한 레이아웃과 군더더기 없는 그래프가 제일 위험한 겁니다. 밑에 출처가 없어. 이거 괜히 군더더기 있어, 예쁘지가 않아, 지워. 그럼 그 그래프의 내용을 뭘로 믿죠? 그렇죠. 그잖아. 글로 써져 있으면 차라리 좀 의심이라도 할 텐데. 맞아. 너무 명료하게 깔끔하게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제목과 라벨 이런 것도 없는 것도 많아. 그 다음에 단위도 안 써 있어. 단위. 진짜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의도맨션에선 그런 건 보완해 주십시오라고 정중히 부탁드렸지만 다른 채널에서도 간간히 없다고 하면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깔끔한 레이아웃으로 사람들에게 딱 필요한 정보만 전달해 준다라고 했었을 때 그게 우리의 지난번에 우리 했던 거 있잖아. 선택의 정보의 과부하. 네, 그렇죠. 과부하를 줄여주니까 더 명료하게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분명하다라고 전달이 되는데 사실 그게 분명해지는 게 아니라 더 불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많이 뺀다라는 게 우리가 또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음이 더 무서워요. 제가 이거는 책에만 있어가지고 이게 진짜 이 책에는 이 그래프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Y축을 주의하셔야 돼요. Y축. 그리고 X축도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결국 X, Y축을 다 주의해야 돼요. 맞아. 그래서 그래프를 보게 되셨을 때 정말 그 객관성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요, X축, Y축이 그 원점에서 시작해서 올라가고 내려가잖아.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게 0에서 안 시작할 때가 많아. 예, 맞아요. 그거 주의 깊게 봐야 돼요. 0에서 안 시작해. 그럼 0에서 안 시작하게 만드는 이유들이 뭐냐? 메시지를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0에서 안 시작하고 34%에 시작해서 42%로 그래프를 끝내놔. 이거를 여러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 회사 지금 투자하면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의구심이 있어. 네. 그랬을 때 그래프를 0에서 안 시작하고 34%에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그래프를 그어가면 고객님 보셨겠지만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그렇게 급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늦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할 때 객관적인 그래프로 상승 추세를 딱 보여주면서 아직 안 늦었다고 설명할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서 객관성을 더 더하려면 이미 경쟁사 한번 보실래요? 경쟁사는 이렇게 올랐는데 저희는 아직 이 정도 추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왜 34%부터 시작했느냐? 0부터 시작하면 그 34 이전에 보여준 숫자가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그래프를 그리면 이미 경쟁사 못지않게 어떨 때는 경쟁사보다 더 많이 올라간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0에서 안 그린 어떤 남다른 이유가 있을지 꼭 일부러 왜곡한 건 아닙니다. 때로는 이미 너무 위상단의 숫자를 사용해야 되다 보니 그럼 그래프를 0부터 그리면 그래프가 이상하게 나오잖아. 네. 그럴 때는 절사해서 중요한 부분만 하이라이트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남다른 의도가 숨어 있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X축 가지고 장난치는 거를 저도 공공연히 부탁받았던 적이 많아요. 공공연히. 이거는 정부나 기관에서 부담이 된다는 거지. 근데 이게 조작은 아닙니다, 여러분. 조작이라는 건 없는 숫자를 막 넣고 변경하고 이게 조작인데 우리 그래프 그릴 때 X축을 매월로 표시할지 분기별로 표시할지 아니면 또 뭐 2개월치로 표시할지 이게 무조건 어떻게만 해야 된다라는 대명분이 있습니까? 그런 법은 없죠. 없어요. 그런데 어떤 그래프가 있냐면 매달로 표시했더니 성장률이 들쑥날쑥하고 올라갔다 살짝 꺾여졌어. 아니면 들쑥날쑥했다가 꺾여졌다가 다시 올라왔어. 그런데 교수님, 저희 기관이, 저희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한 느낌이 이 그래프에서 안 나와요. 근데 저희가요, 사실 이걸 분기로 합쳐봤더니 쭉 올라가는 그래프로 나오더라고요. 이럴 수 있잖아. 아니, 이거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는 갑자기 그게 생각나요. 왜 이제 주식창 같은 거 이제 그래프 다 많이 보시겠지만 이게 월봉으로 볼 때랑 이제 일봉으로 볼 때랑 다르지. 또 이제 시간봉으로 볼 때 30분봉, 10분봉, 1분봉 다 그림이 다르잖아요. 달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가장 유리한 걸 선택한다는 거잖아요. 맞아. 네. 그것도 있지만 매달로 그 매출을 짓게 할 것도 있지만 우리 그 주식 차트표에는 그 매출은 안 나오니까. 네. 근데 그걸 분기로 하면 계속 상승으로 그려질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좋은 예를 준 거예요. 주식 투자할 때도 일봉, 주봉, 월봉 다 있는 것처럼 그래프를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미래 지향성이 달리 해석해지는 거거든. 그렇죠. 그리고 임상실험 결과도 달라지는 거고 매출도 달라지는 거고 특허 추세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용자 추세도 달라지는 거고. 그러니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객관적인 그래프로 딱 보시면서 밑에 이렇게 써놓다고. 자, 이거 다트에 들어가면 공시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자료로 그냥 그린 겁니다. 거짓말 아니란 말이야. 거짓말은 아니죠. 그런데 왜 저 사람 여태까지 계속 매 월로 표시해왔다가 이번에만 분기로 가져온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조금 고수거나 그 종목에 정말 목돈으로 투자하신 분이라면 진짜 다트 들어가서 매월 있는 그 엑셀표 있을 거 아니야. 그 도표. 그거 긁어다가 엑셀에 넣어가지고 다시 월로 그려봤더니 분기로 그려서 이거 매번 상승한다고 해놨구만. 봤더니 매번 상승하는 게 아니네. 어떨 때는 출렁했었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7, 8월까지 성장하다가 이제 9월부터 꺾였는데 분기로 따지면은 성장한 걸로 나오죠. 맞아, 네. 맞아. 그럴 수 있고. 네. 자, 바로 이런 일들을 그래프로 보여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걸 책에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체리피킹. 체리피킹.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자. 이렇게 위해서 이제 맛있는 것만 골라 먹는 거야. 그렇지. 바로 그런 현상들이 그래프를 가지고 많이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물론 출연자들이 일부러 나쁜 소리를 하고 싶은 사람은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악의를 가지고 그런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봤냐 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 뭐 주식만 너무 얘기하니까 부동산이라고 해보자고. 부동산에 저는 오릅니다. 저는 떨어집니다. 얘기를 해놨어. 그런데 1년, 2년 지났는데 자기가 전망하는 숫자대로 안 간 거야. 그러면 너무 미안하잖아. 그렇죠. 저는 그게 나쁜 마음이 아니라 진짜 미안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직도 확신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오릅니다. 떨어집니다. 이런 확신이 있거든. 그러면 그 확신을 대변하는 객관적인 숫자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이게 제 개인 썰픈 게 아니고요. 진짜예요 하고 보여주고 싶은데 가끔 그런 분들 중에서도 오릅니다 또는 떨어집니다. 주식이든 부동산 그 얘기를 했을 때 왜 저쪽 동네만 가져왔지? 왜 저쪽 분야만 가져왔지? 이런 소리를 나는 하게 될 법한 분들도 있거든. 그렇죠. 그걸 하필 그 동네 그 아파트 아니면 그 제약업계 그 회사 이거만 가져오시면 어떡해요. 제가 그럼 다른 사례 가지고 얘기해 볼까요? 하면 할 말 없으실 텐데 또 게스트 모셔놓고 무차별 뭉개버리면 그건 또 예의도 아니고. 뭐 싸우려고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냥 그분은 그분 주장하고 갈 시간을 드린 거니까 그분 가시고 그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전 제 의견 또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그 다다음 주나 다음 주에 방송 연달아 못 보신 분은 그냥 그분 방송만 보고 제약회사가 요즘 다 이렇구만 이렇게 낭패 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프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 책에서 항상 마지막에 질문해야 될 것들도 넣었습니다. 그럼 그래프를 보면 어떤 질문들을 해야 되느냐? Y축 값은 0부터 시작했나? 출처는 어디지? 그리고 그래프를 왜 이렇게 그렸지? 막대 그래프가 아니라 왜 원형으로? 이런 그래프는 원형 그래프로 그려야 되는데 왜 선형으로 그렸지? 등등. 그래프는 왜 그렇게 그렸느냐? 그래프 형식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지.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잘 표현을 하는 건지 이렇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표현하면 어떻게 들리는지도 생각하셔야 돼요. 성공률이 90%입니다. 어때? 굉장하네. 그렇죠. 느끼지? 실패율이 10%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실패해? 이렇게 느껴지잖아. 그렇죠. 까딱하면 실패할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지죠. 그잖아. 네. 10번 중에 한 번 실패한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들리잖아. 네. 근데 같은 얘기잖아.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예요. 네. 그래프를 성공률로 그려오면 보시죠. 90% 성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실패율로 그래프를 그려오잖아. 10% 실패합니다. 뭐야, 10번 중에 한 번 실패하는 거 아니야? 실패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고 비교 대상은 적절한가, 절대값은 얼마인가, 생략된 정보는 얼마인가 이런 수많은 팁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투자 설명회도 요즘 유튜브로 하고 그다음에 창업 관련해서 아니면 또 프랜차이즈 모객하는 그런 방송도 다 유튜브로 하고 다 이런 걸 유튜브로 하다 보니까 유튜브로 현명한 투자, 현명한 경제생활 하려면 이런 것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의뢰 유튜브를 먼저 찾아보세요. 맞아, 그것도 네. 사실이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시각화 오류의 두 번째로 써드렸던 게 그래프 앞에서 왜 똑똑한 사람도 속을까? 이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원인들을 규명을 해 드렸습니다. 특히 똑똑한 사람들이 속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또 몇 가지 이유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뭐 출판사 대표님께 또 이거 다 얘기하면 또 결례되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제일 중요한 게 가격 수익률만 보고 투자 판단하지 말고 배당을 포함한 총 수익률을 봐야 된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요즘은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바로 배당을 우리나라도 솔찬히 준다는 거예요. 네. 자, 예전에는 우리 배당을 우리나라 증시에서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많았냐면 주식 투자할 때는 무조건 시세 차익 거둬야 돼. 이게 우리의 대명분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제 배당을 뭐 3%, 5%, 막 그 이상 주는 종목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당을 포함해서 수익률을 계산하는 게 의미가 있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예전에 주식 투자를 분석하고 그리고 예전에 주식 투자 분석 방법들을 배웠던 저한테 배워간 제자들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배당 안 줬을 때 그래프 그리는 습관들이 있다 보니까 무조건 그냥 시세 차익 또는 주가 상승률만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상승률만이 아니라 배당까지 고려하면 이 투자 적합 종목이 뒤바뀔 때가 많아요. 바뀔 수도 있죠. 바뀔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래프 그릴 때 배당이 포함된 수익률인지 아닌지 확인받으셔야 돼요. 아니 교수님, 배당을 얼마 더 해줄지 어떻게 합니까? 자, 이제부터는 어떻게 보면 배당 수익률에 대해서 국가가 신경 쓰라고 해줬기 때문에 전년 대비 전전년 대비 아주 폭락한 배당을 실적이 안 좋았을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러고 실적이 안 좋은 상황이 아니고 나서는 배당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도 지금 달라진 행태에 맞춰서 그려진 건지 꼭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프만 보면 무턱대고 믿는 것들이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왜? 객관적으로 보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래프 보면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책에는 이거 말고도 이것저것 또 써드렸으니까 살펴보시면 좋겠고, 저희가 제 책이다 보니까 출판사에게 양해를 구해서요. 10분에게는 도서 이벤트로 책을 공짜로 드립니다. 박 교수 이번에도 책 집필하느라고 수고해서 격려해 주신 분들 중에서 우리 명성 PD가 격려 잘했다 싶으신 분들 10분 선정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또 댓글 응원의 메시지, 이번에 책 쓰느라고 좀 고생 좀 했습니다. 인포그래픽까지 넣느니라고요. 힘들었습니다. 격려 멘트 하나만 부탁드립니다.